만약에 지금 중화권이 아예 사드 이슈가 다 해제가 된다. 이런 중소형 제작사보다는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 대형 제작사가 유리하죠. 지금처럼 좀 상단이 막혀져 있고 글로벌 OTT들이 새롭게 또 출범을 한다. 그럼 이 기회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중소형 제작사.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K 컨텐츠를 이끄는 드라마 제작사를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안진아 이비스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K-팝에 이어 오늘은 K 컨텐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드라마 제작사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런 OTT 플랫폼들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유료 가입자 회원수 기준으로 넷플릭스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애플까지 해서 4사가 거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규모 자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컨텐츠 제작사를 인수합병하는 대규모 M&A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부터 컨텐츠 제작까지 좀 수직 계열화하는 이런 미디어 시장의 재편이 해외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수혜가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넘어온다. 그 수혜는 사실은 이런 OTT 플랫폼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끼리의 이제 정해진 MS 쉐어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채워질 컨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지 그리고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적인 공급 이런 컨텐츠의 질 그리고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가격 대비 이제 고품질, 고퀄리티인 이런 미디어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수혜는 이제 한국의 컨텐츠 제작사로 좀 돌아올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산업 구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벌 OTT 회사라고 하죠.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한테 컨텐츠를 공급하는 것과 기존의 방송국에 공급했던 것과 실적 측면에서 차이가 큰가요? 예전에 이제 방송 3사에 이제 편성이 될 때의 드라마 제작비 구조를 보면 편성 매출은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그 제작비의 70%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이후에 30%그 BEP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 이후에 이제 PPL 광고 붙는 이런 매출들이 이제 제작비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것들이고요. 또한 이런 제작사가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저희 VOD 다시 보기나 뭐 그런 재방송 결제해서 보는 것들 혹은 이런 라이선스를 해외로 수출해서 판권 수출로 해서 거기에 이제 GP 마진을 좀 확보하는 것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드라마 제작 비용의 구조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작비 자체를 회수하는 것도 중소형 제작사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100%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드라마를 만들고 나서 이게 흥행을 할지 얼마나 이게 뭐 터질지 부침성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중소형 제작사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전히 재무적인 여건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OTT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새롭게 기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킹덤 같은 것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하는 것들은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오리지널 제작의 이런 수익 구조는 중소형 제작사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너희가 만드는 컨텐츠 제작비의 100%를 다 보장을 해주겠다. 100억이면 100억 다 주는 거예요? 제작비를 보존해주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정 부분 이제 캡을 씌워서 일정 부분 마진을 보장을 해주겠다. 뭐 20%면 20%, 15%면 15%. 그 이상은 우리가 가져간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라. 킹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CG나 뭐 영화처럼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콘텐츠 풍부하고 해보고 싶었던 이런 스토리라인, 뭐 적용시키고 싶은 기술 이런 것들을 제작비를 신경 쓰지 않고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넷플릭스에 이제 공급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사극의 좀비의 그 스릴러물이 결합된 신선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전통적인 이런 스릴러물과 이제 갓 돋보를 쓴 이런 조선시대 배경이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이제 한국의 K 콘텐츠의 퀄리티를 굉장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인 이런 콘텐츠를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한국의 콘텐츠 중소형 제작사들에게 좀 많이 길을 열어준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방송국은 굉장히 가격 후려치기가 있었는데 글로벌 OTT들은
지갑이 빵빵하네요. 그리고 미국이나 좀 유럽 같은 경우는 제작비 자체 규모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워낙 높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100억, 네. 뭐 300억, 500억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텐트폴이라고 하면 거의 400억, 500억은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는 이제 구조가 됐고, 텐트폴이 보통 대규모 자본을 투하해서 정말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탑스타 연예인들을 뭐 같이 출연시킨 대작을 텐트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TV 코로나 이후에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시면 MBC, SBS, KBS도 드라마 슬롯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시리즈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1, 2, 3. 그래서 사실 이런 시리즈물로 드라마가 제작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는 OTT에서만 이제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공중파까지도 좀 다양하게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편수 제작의 증가가 공중파, OTT 플랫폼 양쪽에서 이루어져 있다. 시장이 늘어났네요. P와 Q에서 P도 증가하고 Q도 증가하는 상황이 드라마 제작사 안에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언택트 수혜주가 단연 콘텐츠였는데 이제 콘택트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주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행 가고 스포츠 경기 보고 코로나 수혜를 정말 본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수혜를 가장 크게 가져간 플랫폼 기업이 디즈니 플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에 그런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런칭을 했고요. 대단하네요. 그 이후 2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입자 수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동사의 가이던스 대비 이미 아웃퍼폼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2007년에 처음 생겼고요. 가입자 수 이번 4분기 때 2억 명 돌파했거든요. 근데 그 1억 명을 돌파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2017년 3분기에 정확히 1억 명을 만들었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런칭하자마자 1년 만에 1억 명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특수 효과를 아무래도 무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야외 활동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저는 사실 V자 반등을 보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 보급률이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외 같은 경우도 좀 차등적으로 이제 좀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택트랑 이제 컨택트랑 같이 이제 혼재돼가는 양상으로 이런 기조는 뭐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클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OTT를 만난 드라마 제작사들의 환경 변화를 지금까지 살펴봤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드라마 제작사들을 좀 볼게요.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좀 구분하면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대형 제작사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NM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소형 제작사로는 굉장히 많아요. 한 7, 8개 정도 되는데 제작사들이 연간 만들 수 있는 드라마 편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간 한 30편 정도 만드는데요. 그리고 제이콘이 한 20편 정도 만들고, 중소형 제작사들도 이런 OTT 플랫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다 최소 못해도 3편에서 5편까지는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로운 OTT 출범하는 디즈니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좀 글로벌리 이제 서비스 유료 가입자 수를 새롭게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모멘텀이 있는 애들. 그리고 2번째는 그런 오리지널 시리즈도 좋지만 저희가 뭐 이런 재무적인 이익이나 마진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 자체적인 IP 라이선스를 독자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들이 가장 수익성을 많이 남기기에는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해서 이제 글로벌리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작품의 라인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직결이 되는 것들은 이제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이제 글로벌 OTT별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쪼개서 또 수출을 작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든 작품 하나로 이제 해외 수출이나 어디에선가 빵 터지면 역시 엔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고 무형자산 기반 베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소형 제작사들에게도 지금까지의 만성적인 재무 적자인 구조를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열려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탑픽은 이제 퀴스트랑 뉴 정도 이제 TP를 냈고요. TP를 내지 않았지만 뭐 재무적인 구조를 좀 탄탄히 가져가면서 마진을 따박따박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엔터사에서 JYP랑 비슷하다라고 보는 것들은 좀 팬엔터테인먼트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스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드라마 제작사로 변신했어요. 매니지먼트 사업이랑 드라마 제작사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SM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배우 이제 매니지먼트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이 이제 드라마에 출연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올해가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OTT 관련된 모멘텀들이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판권을 중화권을 수출하는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익성에 직결이 되는데요. 그런 중화권에 좀 메리트가 있고 드라마 수출이 좀 매력도가 높은 작품들 라인업이나 그다음에 한류 스타 중심으로 이제 캐스팅 파워가 좀 있고 뭐 그런 스토리 라인이 인기가 높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키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영화 제작사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영화도 제작을 하는데 이제 드라마까지도 이제 라인업이 붙었고요. 드라마 제작사별로 이제 라인업을 쭉 정리를 해보면 텐트폴 작품 중에 가장 많이 높은 금액을 투여해서 만든 게 이제 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11월, 12월쯤에 이제 크랭크인 들어갈 것 같고요. 조인성, 차태현 씨 주연, 한효주 씨 주연이 확정이 됐고 이제 강풀 웹툰의 원작인 무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시 디즈니 플러스 OTT랑 이제 같이 협업해서 만든다고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어떤 거는 IP를 드라마 제작사가 가져가고 어떤 거는 뭐 OTT가 가져가고 이런 거죠. 드라마 바이 드라마 컨텐츠랑 이제 제작사랑 그 다음에 편성을 어디로 할 건지 계약 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같은 키스트라고 하더라도 키스트 안에 I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디 수출하겠다 이렇게 계약하는 작품이 있는 반면 뭐 오리지널로 공급하는 뭐 이런 작품들도 따로 있는 거고요. 가장 좀 안타까운 사례는 저는 초록뱀 제작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제작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펜트하우스를 초록뱀에서 공동 제작한 거였더라고요. SBS 산하에 있는 스튜디오 S와 이제 초록뱀이 공동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IP 자체는 SBS 쪽에 있습니다. 스튜디오. 그래서 거의 캐스팅부터 장소 섭외 모두 A부터 Z까지 실질적인 부분은 초록뱀이 많이 담당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IP 라이선스가 없다 보니까 수익의 쉐어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반기에 이제 BTS 드라마를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 드라마는 당연히 IP가 하이브였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핫하다는 작품 라인업들은 다 만들고 어쨌든 시청률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인기로 봤을 때 흥행을 정말 잘 이끄는 작품들을 라인업을 정말 잘 만들지만 자체 IP 라이선스가 없다는 점이 저는 좀 안타깝다. 그 팬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겨울 연가를 만든 제작사로 제일 오래된 드라마 제작사라는데 왜 아직도 중소형주에 머물고 있나요? 중소형 제작사들이 좀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넷플릭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가 부르치기. 네, 한 편 만들어서 제작비 충당하고 이제 그거 확보하면 그 다음에 작품 이제 준비하는 제작비로 쓰고 어떻게 보면 좀 산업 자체 시장이 좀 많이 닫혀져 있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산업 사이클이 커지는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자본과 외국의 플랫폼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 산업이 수혜를 볼 차례라고 보고 있고 해품달 뭐 겨울연가 말씀하신 것처럼 펜앤터는 드라마 명가입니다. 그래서 약간 A스토리나 요즘에 루키 같은 느낌이랑은 좀 다른 컨텐츠 자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다만 이제 3편에서 5편 정도 가져가는 것들이 이런 뭐 몇백억씩의 화려한 라인업은 없습니다. 뭐 100억에서 150억 정도 제작비 규모의 라인업들을 5편 정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이제 외형단에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업사이드 있고요. GP 마진 평균 한 30%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익도 한 120억 정도에서 160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제작사들은 재무 구조가
탄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 간에 M&A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M&A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제작사는 여기에서는 제가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위즐 스튜디오가 그런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M&A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은 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오고 커져야지만 뭐 시총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올해 매출 증가율이 18% 정도예요. 근데 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23%가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회복세가 더딘 것 같은데요.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말했듯이 이제 대형 제작사 위주로 이제 예전에는 좀 편성이 집중이 되었다면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제작사들한테도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미디어 시장 자체가 고성장이고 뭔가 이렇게 확확 바뀌는 산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엔터만큼 빠르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형의 좀 성장성이 좀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 시장을 좀 나눠 가지는 구조로 좀 저는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형 제작사보다는 중소형 제작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원년이다.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이익률도 6.9% 정도로 낮아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렇게 드라마 제작사가 마진 구조가 안 좋은 거죠. 좀 낮아졌죠. 원래는 한 10%대, 10%, 11%뭐 이 정도였는데요. 좀 중화권으로 사실 사드 이슈 때문에 거기가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로 팔 수가 없으니까. 네네. 판권을 좀 팔 수 판권 없으니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막힌 상황이라서 그쪽이 좀 풀리면은 못해도 한 80에서 90% 정도 남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중화권이 아예 사드 이슈가 다 해제가 된다. 뭐 그쪽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중소형 제작사보다는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 대형 제작사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고 이것들에 이연된 펜트업된 수요도 이제 높은 단가에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풀린다라고 하면 대형 제작사 위주로 모멘텀이 있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좀 상단이 막혀져 있고 글로벌 OTT들이 새롭게 또 출범을 한다. 그럼 이 기회는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중소형 제작사 쪽이. 또 다른 대형주로는 CJ ENM이 있죠. 근데 CJ ENM의 밸류에이션이 확 낮아졌어요. 이 성장성이 시들해졌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확실히 맞아요. 성장성 모멘텀 대비 한 15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의 이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그 미디어 콘텐츠 쪽이 절반이거든요. 매출 비중으로 49%까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홈쇼핑 말고 성장성이 높은 쪽은 여전히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투자액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얼마 전에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예능이라든지 영화 그리고 미드품 쇼폼과 같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그러니까 변형을 준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더불어서 저희 티빙이라는 OTT 플랫폼에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5년 동안 배편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체적인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이제 커져가는 넷플릭스나 이제 애플 TV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과 협업해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확보하는 것들을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티빙, 유료가입자 수 확보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겠다. 이게 메인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이제 업황 그리고 환경 변화를 쭉 들어봤을 때 마음속 한구석에 이렇게 의심 같은 게 있어요. 이 드라마주를 투자를 할 때는 게임처럼 샀다 팔았다를 좀 하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 그 산업의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대형 제작사 혹은 중소형 제작사 혹은 드라마 컨텐츠, 영화 컨텐츠 요즘에 또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툰 CP사거든요. 웹툰을 베이스로 한 드라마, 영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실제적인 수익의 드라이브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단의 수요 산업의 니즈에 맞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사별로 선별을 해서 시기에 맞게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웹툰 CP사라는 거는 DNC 미디어를 지난해 추천주로 꼽으셨는데요. 요런 데를 말하는 거죠. 네, 웹툰 CP사는 보통 웹툰을 이제 만드는 제작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랑 네이버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 카카오와 네이버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웹소설이나 이제 웹툰을 이제 게시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 이제 네이버에 웹툰이 있습니다. 근데 좀 시작부터 달라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의 한 페이지가 사실은 그 유료 가입자 수를 좀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면 카카오 페이지는 애초에 탄생부터가 진짜 유료 서비스, 그 웹소설과 웹툰을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볼 수 있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IP는 이런 DNC 미디어 같은 CP사가 갖고 그쵸.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DNC 미디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안에 하나의 이제 기획사라고 봐주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웹툰 작가라고 해서 모두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이 있고 작가가 어떤 것들을 기획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썰을 이제 풀어가면 거기서 이제 그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1년에 하나의 아티스트가 앨범을 이제 만들어내기까지 모든 관리를 하듯이 웹툰 웹소설에 이제 작가의 서포트를 지원해주는 그런 CP 제작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OTT 시장을 만나면서 구조적 성장기에 들어선 드라마 제작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구분해서 보니까 좀 이해가 빨랐던 것 같아요. 나와주신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